안녕하세요. 구름이네예요.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책 구매 인증 이벤트 안내를 좀 해드릴까 해요. 제 책을 온라인 서점에서 구입하고 인증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1만원 상당의 알룰로스를 선물로 드려요. 알룰로스는 단맛은 요리당 그대로의 맛을 유지했지만 칼로리가 10분의 1밖에 되지 않아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다이어트를 하고 계신 분들께 참 좋아요. 커피를 먹을 때 시럽 대신 넣어서 먹어도 아주 좋더라고요. 이벤트 참여의 자세한 내용은 제 유튜브 커뮤니티에 공지해 놓을게요. 구름이네 책과 함께 맛과 건강 둘 다 챙기세요. 먼저 느타리버섯 볶음을 해볼게요. 버섯을 먹기 좋게 찢어 준비해주세요. 대파 2분의 1개를 쫑쫑 썰고 홍고추 1개를 어슷 썰어주세요. 저는 색감을 내려고 사용한 거라 없는 분들은 생략해도 괜찮아요. 팬에 기름을 두른 뒤 느타리버섯과 다진 마늘 1, 소금 1티스푼을 넣고 버섯의 숨이 살짝 죽을 때까지 볶아주세요. 버섯의 숨이 살짝 죽으면 홍고추를 넣고 버섯이 흐물흐물해질 때까지 볶아주세요. 다 됐으면 불을 끄고 대파, 참기름 1, 통깨를 넣어 마무리해주세요. 그러면 고소하고 담백한 맛이 일품인 느타리버섯 볶음이 완성입니다. 다음은 오이 소박이를 해볼게요. 오이 6개를 5cm에서 6cm 정도 길이로 자른 뒤 오이 밑둥을 1.5에서 2cm 정도만 남겨두고 십자 모양으로 칼집을 내주세요. 양파 1, 사과 4분의 1, 홍고추 3을 큼직하게 썰어 믹서기에 갈아주세요. 사과나 홍고추가 없으면 생략해도 괜찮지만 이왕이면 넣어주는 게 훨씬 맛이 좋겠죠? 양파 1개를 얇게 채 썰고 부추 500원 동전만큼을 2cm 길이로 잘라주세요. 물 300ml와 찹쌀가루 2를 넣고 덩어리 없이 잘 섞어주세요. 만약에 찹쌀가루가 없다면 그냥 밀가루를 넣어주셔도 괜찮아요. 냄비에 불어놓은 찹쌀가루와 물 200ml를 넣고 골고루 저어가며 끓여주세요. 완성된 찹쌀풀은 열기를 충분히 식혀주세요. 볼에 갈아놓은 양념과 고춧가루 5, 다진 마늘 2, 다진 생강 2분의 1, 새우젓 3, 설탕 2.5, 찹쌀풀 4, 통깨를 넣어 양념을 만들어주세요. 남은 찹쌀풀은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나중에 사용하실 때 상온에 해동시켜 사용하시면 돼요. 썰어놓은 양파와 부추를 넣고 살살 뒤적여가며 섞어주세요. 넓은 볼에 오이와 양념을 넣고 오이 속을 골고루 채운 뒤 김치통에 오이를 재워서 차곡차곡 담아주세요. 제가 영상을 찍을 때는 재래시장에서 2,000원에 6개를 사고 아주머니가 서비스로 3개를 더 주셨었는데
지금은 오이가 많이 비싸졌더라고요. 이 점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아삭아삭하고 시원한 맛이 일품인 오이소박이가 완성되었습니다. 흰밥에 먹어도 맛있고 라면에 먹어도 맛있지만 갑자기 칼국수에 오이소박이가 먹고 싶어지네요. 다음은 양파로 장아찌와 양파 볶음을 해볼게요. 먼저 양파 장아찌에 쓰일 양파 5개를 큼직하게 썰어주세요. 저는 제가 가꾸는 텃밭에 오이고추와 청양고추가 있어서 사용했는데 없는 분들은 생략해도 괜찮아요. 냄비에 물 1000ml와 간장 1컵 반에서 2컵, 설탕 3분의 2, 소주 반컵을 넣고 끓여주세요. 물이 가운데까지 바글바글 끓어오르면 불을 끈 뒤 식초 1컵을 넣어주세요. 그 다음 뜨거운 간장물을 양파 위에 부어주세요. 뜨거울 때 부어야 양파의 아삭한 식감을 보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양파장아찌도 완성입니다. 보시는 영상은 만들고 바로 찍은 건데 오래 보관해서 드시고 싶은 분들은 2-3일 뒤에 간장물을 따라내고 따로 끓여서 식힌 뒤 다시 붓는 과정을 2번 정도 반복해주시면 오래 드실 수 있어요. 이제 양파 볶음을 해볼게요. 양파 1개 반을 0.5cm 두께로 썰어주세요. 팬에 기름을 두른 뒤 양파, 다진 마늘 1, 간장 1, 고추장 1, 고춧가루 2분의 1을 넣고 양파가 살짝 흐물거릴 때까지 볶아주세요. 다 됐으면 불을 끈 뒤 참기름 1, 통깨, 대파를 넣고 뒤적여 마무리해주세요. 그러면 살짝 매콤하면서도 아삭하고 달콤한 맛이 일품인 양파볶음이 완성입니다. 다음은 상추 나물과 상추 겉절이를 해볼게요. 먼저 상추 나물에 쓰일 상추를 끓는 물에 넣고 15초 정도 데친 뒤 찬물에 헹구고 물기를 짜주세요. 그 다음 상추를 한번 자른 뒤 볼에 넣고 묻히기 쉽게 탈탈 털어주세요. 다진 마늘 1, 매실액 1, 고추장 1, 된장 3분의 1, 고춧가루 2분의 1, 참기름 1, 통깨를 넣고 조물조물 버무려주세요. 그러면 초간단 이색 반찬 상추나물이 완성입니다. 삼겹살 먹고 처치곤란이었던 상추들, 이렇게 활용하면 참 좋겠죠? 다음은 상추 겉절이에요. 고춧가루 1, 간장 2, 멸치액젓 1, 식초 1, 매실액 1, 다진 마늘 1, 참기름 1, 통깨를 넣고 양념장을 만들어주세요. 식초 맛이 싫은 분들은 식초를 빼주시면 돼요. 상추 2줌을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세요. 볼에 상추와 양념장을 넣고 살살 버무려주세요. 그러면 상콤하게 입맛 돋구는 상추 겉절이가 완성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파두부와 두부가스를 해볼게요. 먼저 마파두부에 쓰일 돼지고기에 다진 마늘 1, 다진 생강 2분의 1, 간장 1, 소주 1, 후추를 넣고 돼지고기에 밑간을 해주세요. 그 다음 고춧가루 3, 고추장 1, 된장 1, 다진 마늘 1, 매실액 1, 간장 2, 설탕 1을 넣어 양념장을 만들어주세요. 두반장이 있는 분들은 두반장을 사용하시면 돼요. 두부 반모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세요. 저는 엄지손톱 크기 정도로 잘라줬어요.
양파 1개를 너무 작지 않은 크기로 다져주세요. 전분가루 1과 물 50ml를 넣어 전분물을 만들어주세요. 팬에 기름을 두른 뒤 돼지고기를 넣고 볶아주세요. 저는 정육점 사장님이 단골이라고 고기를 많이 주셨어요. 영상에는 2,000원어치만큼만 사용할게요. 고기의 겉면이 어느 정도 익으면 양파를 넣고 양파가 살짝 투명해질 때까지 볶아주세요. 그 다음 양념장을 넣고 골고루 섞어가며 볶아주세요. 고기와 양념장이 골고루 섞여 볶아지면 물 700ml를 넣고 끓여주세요. 물이 끓어오르면 두부를 넣고 10분에서 15분 정도 더 끓여주세요. 마지막으로 전분 물을 모두 넣고 5분간 저어가며 더 끓여주세요. 그러면 중국집 부럽지 않은 마파두부가 완성입니다. 데코용으로 계란 지단을 만들었었는데 먹을 때 같이 비벼 먹으니까 궁합이 정말 좋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두부 가스를 해볼게요. 두부 반모를 길쭉하게 썰어주세요. 그 다음 소금으로 밑간을 살짝 해주세요. 계란 2개와 소금 2분의 1티스푼을 넣어 골고루 섞어주세요. 밀가루와 빵가루를 각각 준비해주세요. 저는 저번 영상에서 가지 전에 쓰였던 카레가루와 섞은 밀가루를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다시 사용했어요. 밀가루, 계란물, 빵가루 순서로 두부에 묻혀주세요. 팬에 기름을 넉넉히 두른 뒤 약불에서 부쳐주세요. 바닥이 화면처럼 노릇노릇해지면 뒤집어주세요. 뒤집은 쪽도 노릇노릇하게 잘 붙여주세요. 그러면 겉은 바삭, 속은 촉촉한 두부가스가 완성입니다. 아이들 간식으로도 너무 좋을 것 같죠? 첫 번째로 알배추 전을 만들어 볼게요. 알배추의 밑동을 잘라 배춧잎을 떼어낸 뒤 깨끗하게 씻어 물기를 빼놔주세요. 청양고추 2개를 다져주세요. 없으면 생략해도 상관은 없지만 넣어주는 게 색감도 살고 매콤한 맛이 돌아서 더 맛있어요. 계란 5개와 다진 마늘 2분의 1, 다진 고추를 넣고 골고루 섞어주세요. 밀가루 3과 카레가루를 넣고 덩어리 없이 잘 섞어주세요. 카레가루는 안 넣어도 상관은 없는데 넣어주면 맛도 살면서 전의 느끼한 맛을 잡아줘서 좋아요.
배추에 계란물을 골고루 묻혀 계란물을 살짝 빼준 뒤 팬에 올려 중불에서 부쳐주세요. 바닥이 노릇노릇해지면 뒤집어주세요. 뒤집은 쪽도 노릇노릇해지면 다시 한번 뒤집은 뒤 마저 익혀주세요. 저는 남은 계란물이 아까워서 애호박전도 한번 해봤어요. 아삭함과 부드러움, 그리고 고소함까지 한 번에 느낄 수 있는 배추전이 완성되었습니다. 요즘 같은 날씨에 배추전 쭉쭉 찢어서 막걸리와 같이 먹으면 정말 맛있겠죠? 다음은 배추 나물이에요. 냄비에 물과 소금을 넣고 끓이다가 물이 끓어오르면 배추를 넣고 1분에서 2분 정도 데친 뒤 찬물에 헹궈 물기를 꼭 짜주세요. 물기를 짠 배추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세요. 된장 2분의 1, 다진 마늘 2분의 1, 설탕 2분의 1티스푼, 매실액 1, 참기름 1, 통깨를 넣어 양념장을 만들어주세요. 단맛이 도는 게 싫으신 분들은 설탕은 생략해주세요. 볼에 배추와 양념장, 홍고추, 파를 넣고 조물조물 버무려주세요. 홍고추와 파는 생략해도 괜찮지만 넣어주는 게 색감도 살고 맛도 좋겠죠? 저는 청양고추에 홍고추를 사용했어요. 이렇게 짭짤하면서도 배추의 달큰한 맛이 일품인 배추나물이 완성입니다. 청양고추를 넣어서 살짝 매콤한 맛이 도는 게 정말 맛있었어요. 다음은 배추 된장국이에요. 양파 2분의 1개를 채 썰고 청양고추 2개를 어슷썰게 해주세요. 파 2분의 1개를 쫑쫑 썰어주세요. 알배추를 1.5cm 정도 길이로 잘라주세요. 만약에 알배추가 초록 부분이 있다면 초록 부분으로 사용해주세요. 끓는 멸치 육수 1500ml에 된장 1과 양파를 넣고 중불에서 10분 정도 끓여주세요. 그 다음 배추와 다진 마늘 1을 넣고 15분 정도 중불에서 더 끓여주세요. 모자란 간은 소금으로 해준 뒤 청양고추와 파를 넣고 5분 정도 더 끓여 마무리해주세요. 그러면 속이 편안해지는 구수하고 시원한 배추 된장국이 완성입니다. 청양고추만 빼면 아이들 먹을 국으로도 정말 좋아요. 이제 남은 배추로 배추김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남은 배추를 한 장씩 떼어내주세요. 저는 냉장고에 양배추가 있어서 반통을 사용했는데 없는 분들은 생략해도 괜찮아요. 양배추는 너무 작지 않게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세요. 넓은 볼에 물과 배추, 양배추를 넣고 굵은 소금 3주먹을 뿌려 섞어주세요. 그 위에 굵은 소금 1주먹을 더 뿌려 1시간 정도 절인 뒤 깨끗하게 씻어 물기를 빼놔주세요. 양파 2분의 1, 사과 4분의 1, 홍고추 2를 큼직하게 썰어 믹서기에 갈아주세요. 양파 2분의 1개를 채 썰고 파 3개를 3cm 길이로 썰어주세요. 시청자분들이 자꾸 쪽파라고 하시는데 대파가 맞아요. 제가 작은 걸로 사용해서 쪽파로 보이는 건가 봐요. 저는 사과가 조금 남아 채 썰어서 같이 넣어줄 거예요. 사과를 채 썰어서 같이 넣어주면 훨씬 감칠맛이 돌아서 김치가 더 맛있어요. 물 300ml와 찹쌀가루 2를 넣고 골고루 섞어주세요. 그 다음 물 200ml를 더 넣고 밑이 타지 않게 잘 저어가며 화면처럼 걸쭉해질 때까지 끓여 찹쌀풀을 만들어주세요. 다 끓인 찹쌀풀은 충분히 식혀주세요.
고춧가루 10, 설탕 2.5, 굵은 소금 1, 멸치액젓 5, 새우젓 2, 다진 마늘 3, 다진 생강 1, 찹쌀풀 4, 통깨, 그리고 갈아놓은 양념을 넣어 김치 양념을 만들어주세요. 저는 단맛이 살짝 더 도는 것 같아서 멸치액젓 1을 더 넣어줬어요. 넓은 볼에 물기를 뺀 배추와 썰어놓은 양파, 사과, 파, 양념을 넣고 버무려주세요. 양념은 한 번에 다 넣지 말고 적당량을 넣은 뒤 모자란다 싶으면 조금 더 추가해주세요. 그리고 남은 양념은 냉동실에 얼려놨다가 상온에서 해동시켜 다시 쓰시면 돼요. 쪽파를 사다가 생쪽파에 남은 양념만 넣고 버무려도 정말 맛있어요. 그러면 배추와 양배추로 담은 아삭아삭 배추김치가 완성입니다. 흰밥에 먹어도 맛있고 라면에 먹어도 정말 맛있겠죠? 다음은 계란 장조림을 해볼게요. 냄비에 물과 소금 1, 식초 1을 넣고 끓여주세요. 물이 끓어오르면 계란 10개를 넣고 5분에서 6분 정도 삶아주세요. 삶아진 계란은 찬물에 담궈놨다가 껍질을 조심조심 까주세요. 엄청 말랑말랑하죠? 저는 저러고 만지고 놀다가 한 개가 터져서 우리 구름이만 몸보신 했습니다. 냄비에 물 3컵, 간장 1컵, 소주 3분의 2컵, 설탕 2.5, 올리고당 2를 넣고 끓여주세요. 물이 끓어오르면 계란을 넣고 센 불에서 5분 정도 끓여주세요. 저는 통마늘 1주먹과 청양고추 2개도 넣어줬어요. 그리고 중간중간 떠오르는 거품은 걷어내주세요. 물이 끓어오르면 중불로 줄이고 20분 정도 더 끓여 마무리해주세요. 그러면 어른, 아이 모두가 좋아하는 계란 장조림이 완성되었습니다. 흰밥에 참기름 착 뿌리고 계란 찹찹 부셔서 비벼 먹으면 정말 너무 맛있죠? 다음은 팽이버섯 대왕 계란말이를 해볼게요. 팽이버섯을 1.5cm 길이로 자르고 청양고추 2개를 다져주세요. 볼에 팽이버섯을 넣고 계란 5, 소금 1티스푼, 다진 고추를 넣어 골고루 섞어주세요. 팬에 기름을 두르고 약불에서 충분히 가열한 뒤 계란을 골고루 얹어주세요. 가장자리가 1cm 정도 익으면 끝부분부터 말아주세요. 그 다음 계란물을 추가로 부은 뒤 이음새를 연결해주세요. 역시 계란의 가장자리가 어느 정도 익으면 뒤집어서 말아주세요.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주세요.
다 말아졌으면 앞뒤로 조금씩 더 익혀가며 마무리해주세요. 그러면 아삭아삭 씹히는 맛이 너무 좋은 대왕 팽이버섯 계란말이가 완성입니다. 반찬으로도 좋지만 술안주로도 너무 좋죠? 다음은 팽이버섯 겨자 무침을 해볼게요. 냄비에 물과 소금을 넣고 끓여주세요. 물이 끓어오르면 팽이버섯을 넣고 30초 정도 데쳐주세요. 데친 버섯은 찬물에 헹군 뒤 물기를 꼭 짜주세요. 연겨자 1, 식초 2, 간장 1, 매실액 1, 다진 마늘 3분의 1을 넣어 양념장을 만들어주세요. 볼에 팽이버섯, 당근, 연겨자 소스 반절을 넣고 조물조물 버무려주세요. 저는 당근을 색감을 내려고 사용한 거라 굳이 안 넣어주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톡 쏘는 맛이 너무 매력적인 팽이버섯 겨자 무침이 완성입니다. 닭가슴살이나 족발을 넣어서 같이 먹어도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대패 삼겹살 롤을 만들어 볼게요. 당근과 청양고추를 길게 썰어주세요. 파프리카를 사용하셔도 정말 좋아요. 대패 삼겹살을 준비해주세요. 대패 삼겹살에 팽이버섯을 올리고 당근, 청고추, 홍고추를 번갈아 가면서 넣고 돌돌 말아주세요. 대패 삼겹살 위에 후추를 조금씩 묻혀주세요. 기름을 두르지 않은 팬에 대패 삼겹롤의 이음새 부분이 밑으로 가게 올려주세요. 이 모든 과정은 약불에서 조리해주세요. 바닥이 노릇노릇하게 익으면 오른쪽으로 살짝 뒤집어 익혀주세요. 역시 바닥이 노릇노릇하게 익으면 오른쪽으로 뒤집어 마저 익혀 마무리해주세요. 그러면 알록달록 색감도 예쁘고 맛도 좋은 대패 삼겹살 롤이 완성되었습니다. 아까 만든 연겨자 소스에 찍어 먹으면 더욱 맛있어요. 그리고 손님 초대 요리로도 정말 좋을 것 같죠? 첫 번째로 오징어 볶음을 만들어 볼게요. 양파 2분의 1개를 큼직하게 썰어주세요. 당근을 어슷 썰어 반으로 자르고 청양고추와 홍고추, 대파를 큼직하게 썰어주세요. 저는 집에 재료가 있어서 넣는 거라 없는 분들은 생략해도 괜찮아요. 오징어를 동그랗게 0.5cm 정도 두께로 썰어주세요. 다리 부분은 취향껏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세요. 고추장 2, 고춧가루 1, 간장 2, 매실액 2, 소주 2, 다진 마늘 1, 다진 생강 3분의 1, 설탕 1, 후추를 넣고 버무린 뒤 냉장고에서 30분 이상 숙성시켜주세요. 팬에 기름을 두르고 오징어를 넣은 뒤 살이 통통해질 때까지 센 불에서 볶아주세요. 살이 통통하게 차오르면 양파와 당근을 넣고 골고루 어우러지게 볶아주세요. 오징어가 익으면 청양고추를 넣고 2분 정도 더 볶아주세요. 다 됐으면 불을 끄고 대파,
참기름 1, 올리고당 1, 통깨를 넣고 버무려 마무리해주세요. 그러면 감칠맛 대왕 오징어 볶음이 완성입니다. 오징어 볶음이야말로 밥도둑이 따로 없죠? 다음은 새송이버섯 전을 해볼게요. 새송이버섯 2개를 0.5cm 두께로 잘라주세요. 청양고추와 홍고추를 다져주세요. 넣어주면 색감도 살면서 전의 느끼한 맛을 잡아줘요. 새송이버섯에 소금 간을 살짝 해주세요. 계란 3, 소금 2분의 1티스푼, 다진 고추를 넣고 골고루 섞어주세요. 볼에 밀가루와 카레가루를 넣고 섞어주세요. 카레가루는 굳이 안 넣어도 괜찮지만 넣어주면 색감도 살고 맛도 훨씬 좋아져요. 버섯에 밀가루를 골고루 묻힌 뒤 계란물도 골고루 입혀주세요. 팬에 기름을 두르고 버섯을 약불에서 익혀주세요.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은 법이죠? 버섯 위에 계란물을 조금씩 더 올려 예쁘게 만들어주세요. 바닥이 노릇노릇하게 익으면 뒤집은 뒤 마저 익혀주세요. 그러면 아삭아삭 식감이 너무 좋은 새송이버섯전이 완성입니다. 아이들 반찬으로도 좋고 어른들은 술안주로도 참 좋겠죠? 다음은 새송이버섯 볶음이에요. 새송이버섯 2개를 반으로 자른 뒤 0.3cm 두께로 썰어주세요. 그 다음 먹기 좋게 반으로 한 번 더 썰어주세요. 양파 4분의 1개를 채 썰어주세요. 당근을 채 썰고 홍고추 1은 어슷썰게 해주세요. 그리고 파의 초록 부분은 쫑쫑 썰어주세요. 저는 색감을 내려고 사용한 거라 없는 분들은 생략하셔도 괜찮아요. 다진 마늘 1, 간장 1, 소주 1, 올리고당 1을 넣어 양념을 만들어주세요. 기름을 두른 팬에 버섯을 넣고 버섯이 숨을 죽을 때까지 센 불에서 볶아주세요. 버섯에 숨이 죽으면 양념장, 양파, 당근을 넣고 중불에서 5분 정도 볶아주세요. 모자란 간은 소금으로 해주세요. 홍고추를 넣고 1분에서 2분 정도 더 볶아주세요. 다 됐으면 불을 끈 뒤 참기름 1, 통깨, 파를 넣고 버무려 마무리해주세요. 그러면 달콤 짭짤 아삭아삭한 새송이버섯 볶음이 완성입니다. 자꾸만 손이 가는 마약 같은 반찬이에요. 다음은 새송이버섯 조림이에요. 새송이버섯 2개를 0.5cm 두께로 썰어주세요. 작은 파 1개를 쫑쫑 썰어주세요. 간장 1, 소주 3, 설탕 2분의 1, 다진 마늘 2분의 1을 넣고 골고루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주세요. 버터와 식용유 0.5를 넣은 뒤 새송이버섯을 올려 구워주세요. 버터가 없으면 그냥 식용유만 넣어주셔도 괜찮아요. 바닥이 노릇노릇하게 익으면 뒤집어주세요. 뒤집은 쪽도 노릇하게 익으면 양념을 넣고 약불에서 반 정도 졸여주세요.
국물이 반으로 줄어들면 매실액 1을 넣고 자작하게 졸여주세요. 중간에 한 번 더 뒤집어 소스가 골고루 스며들게 해주세요. 국물이 자작하게 졸았으면 참기름 0.5를 넣고 1분 정도 더 졸여 마무리해주세요. 고명으로 쫑쫑 썬 파까지 예쁘게 올려주면 풍미 가득한 새송이버섯 조림이 완성입니다. 바로 먹는 것보단 살짝 식은 뒤에 먹는 게 더 맛있더라고요. 다음은 게맛살 가스예요. 게맛살을 3cm 정도 길이로 잘라주세요. 게맛살을 밀가루, 계란물, 튀김가루 순서로 묻혀주세요. 팬에 기름을 넉넉하게 두른 뒤 약불에서 게맛살을 익혀주세요. 바닥이 노릇노릇하게 익으면 뒤집고 뒤집은 쪽도 노릇노릇하게 익혀주세요. 그러면 겉은 바삭하고 안은 촉촉한 게맛살 가스가 완성입니다. 아이들 반찬으로 주면 정말 좋을 것 같죠? 다음은 게맛살을 넣은 양파볶음이에요. 양파 2개를 0.5cm 정도 두께로 썰어주세요. 게맛살을 어슷썰기 해주세요. 파와 홍고추를 썰어주세요. 물론 생략 가능해요. 팬에 기름을 두른 뒤 센 불에서 양파를 넣고 볶아주세요. 가장자리가 살짝 투명해지면 다진 마늘 2분의 1, 간장 1, 굴소스 3분의 1을 넣고 3분 정도 볶아주세요. 굴소스가 없으면 간장을 하나 더 넣어주세요. 게맛살을 넣고 2분에서 3분 정도 더 볶아주세요. 홍고추를 넣고 모자란 간은 소금으로 한 뒤 1분 정도 더 볶아주세요. 다 됐으면 불을 끄고 파, 참기름 1, 통깨를 넣고 버무려 마무리해주세요. 그러면 아삭아삭하고 한 개씩 씹히는 게맛살 맛이 너무 좋은 양파볶음이 완성입니다. 다 먹고 마지막에 조금 남은 걸로 밥 비벼 먹으면 정말 맛있을 것 같지 않나요? 다음은 콩나물 요리를 해볼게요. 먼저 냄비에 물과 소금을 넣고 끓이다가 물이 끓어오르면 콩나물을 넣고 3분에서 4분 정도 삶아주세요. 다 삶은 콩나물은 건져서 물기를 빼놔주세요. 콩나물 겨자무침에 들어갈 게맛살을 어슷썰기 해주세요. 파 1개를 쫑쫑 썰어주세요. 간장 2, 식초 2, 매실액 2분의 1, 다진 마늘 2분의 1, 연겨자 1 듬뿍을 넣고 골고루 섞어 양념을 만들어주세요. 콩나물, 게맛살, 파, 양념장을 넣고 골고루 버무려주세요. 모자란 간은 소금으로 한 뒤 참기름을 넣고 버무려 마무리해주세요. 그러면 코가 뻥 뚫리는 아삭아삭 콩나물 겨자무침이 완성입니다. 겨자 맛을 싫어하는 신랑이 이건 맛있다고 잘 먹더라고요. 다음은 콩나물 밥이에요. 파, 홍고추, 청양고추, 당근을 다져주세요. 다진 야채, 간장 5, 매실액 1, 설탕 2분의 1, 다진 마늘 2분의 1, 고춧가루 1, 참기름 1, 통깨를 넣어 양념장을 만들어주세요.
국대접 1 정도의 쌀에 콩나물 삶은 물 420ml, 콩나물 한 줌을 넣고 밥을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콩나물 전이에요. 콩나물, 청양고추, 다진 마늘 2분의 1, 소금 1티스푼, 밀가루, 계란 2, 콩나물 삶은 물을 넣고 반죽을 만들어주세요. 밀가루나 콩나물 삶은 물의 양은 취향에 맞게 조절해주세요. 팬에 기름을 넉넉히 두른 뒤 반죽을 한 수저씩 올려주세요. 저는 예뻐 보이라고 홍고추도 올려줬어요. 물론 없으면 안 하셔도 돼요. 바닥이 노릇노릇해지면 뒤집어주세요. 역시 뒤집은 쪽도 노릇노릇해지면 다시 뒤집은 뒤 마저 익혀주세요. 그러면 영양 만점 콩나물밥과 아삭한 식감의 콩나물전이 완성입니다. 콩나물밥에 표고버섯이나 대추, 밤, 은행 등을 넣으면 영양밥이 되겠죠? 첫 번째로 고등어 무조림을 해볼게요. 무를 2cm 정도 두께로 썰고 4등분 해주세요. 양파 2분의 1개를 채 썰어주세요. 청양고추 2개를 어슷 썰고 대파 2분의 1개를 3cm 정도 길이로 썰어주세요. 고추와 대파는 없으면 생략 가능해요. 고춧가루 2, 설탕 1, 고추장 1, 간장 1, 다진 마늘 1, 다진 생강 3분의 1을 넣어 양념장을 만들어주세요. 냄비에 무, 다시마, 물 300ml, 고춧가루 1, 간장 2, 고추장 1을 넣고 센 불에서 끓여주세요. 물이 끓어오르면 중약불로 줄여 20분 정도 더 끓여주세요. 무가 익었으면 양파, 고등어, 양념장, 소주 4, 물 300ml를 넣고 20분 정도 더 끓여주세요. 물론 중약불에서 조리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대파, 청양고추, 참기름 1을 넣고 10분 정도 더 끓여 마무리해주세요. 그러면 밥도둑 고등어 무조림이 완성입니다. 밥 위에 살살 녹는 무와 고등어를 올려서 먹으면 정말 맛있죠? 비린맛도 없고 정말 맛있었어요. 다음은 무생채예요. 무를 얇게 채 썰어주세요. 저는 채칼을 사용하는 것보다 손으로 써는 게 그냥 느낌상 더 맛있는 것 같더라고요. 대파 2분의 1개를 쫑쫑 썰어주세요. 물론 없으면 생략 가능해요. 굵은 소금 한 주먹 반을 넣고 버무려 30분 정도 절여주세요. 절이고 나서 물에 헹구지 마시고요. 그냥 절이고 나온 물만 따라내주세요.
고춧가루 3, 새우젓 1.5, 설탕 1, 다진 마늘 1, 다진 생강 3분의 1, 대파를 넣고 버무려 주세요. 초벌로 고춧가루 1을 넣고 한번 버무려 놓으면 색이 더욱 빨갛고 곱게 입혀져요. 참고해주세요. 그러면 아삭아삭 감칠맛 나는 무생채가 완성입니다. 흰 쌀밥에 무생채, 반숙, 참기름만 넣고 쓱쓱 비벼 먹어도 정말 꿀맛이죠? 다음은 시래기 된장 지짐이에요. 물 2000ml와 멸치, 다시마를 넣고 20분 정도 끓여 육수를 만들어주세요. 된장 1.5, 다진 마늘 1, 소주 2, 설탕 1, 간장 1, 고춧가루 1, 참기름 1을 넣고 조물조물 버무려주세요. 팬에 시래기와 육수 600ml를 넣고 센 불에서 끓여주세요. 물이 끓어오르면 중약불로 줄여 30분간 졸여주세요. 그 다음 다진 대파를 넣고 5분간 더 졸여주세요. 대파는 생략 가능해요. 마지막으로 통깨를 넣고 5분 정도 더 끓여 마무리해주세요. 그러면 시래기 된장지짐이 완성입니다. 된장의 구수한 맛과 입에서 살살 녹는 시래기의 맛이 정말 끝내줘요. 민물새우를 넣고 지져 먹어도 정말 맛있어요. 다음은 시래기 된장국이에요. 된장 1, 다진 마늘 1을 넣고 조물조물 버무려주세요. 냄비에 버무린 시래기, 육수 1200ml, 양파를 넣고 센 불에서 끓여주세요. 물이 끓어오르면 중약불로 줄여 15분 정도 더 끓여주세요. 모자란 간은 소금으로 하고 청양고추, 대파를 넣고 5분에서 10분 정도 더 끓여 마무리해주세요. 그러면 시래기 된장국이 완성입니다. 은은하면서 구수하고 무청 시래기 특유의 시원한 맛이 나서 너무 좋더라고요. 다음은 봄동 겉절이에요. 봄동을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세요. 고춧가루 1.5, 다진 마늘 1, 다진 생강 3분의 1, 새우젓 1, 멸치액젓 2분의 1, 설탕 3분의 2, 통깨를 넣고 버무려주세요. 그러면 봄동 겉절이가 완성입니다. 아삭아삭하고 고소하면서 먹는 순간 입맛이 확 도는 게 너무 맛있었어요. 정말 간단하면서 나 요리 좀 해! 라고 할 수 있는 반찬인 것 같아요. 다음은 봄동 전이에요. 위생 봉투에 밀가루와 봄동을 넣고 흔들어 밀가루를 골고루 묻혀주세요. 이러면 밀가루를 골고루 묻힐 수 있어서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남은 밀가루는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나중에 다시 사용해요. 계란 2, 다진 마늘 2분의 1, 소금, 다진 고추를 넣고 골고루 섞어주세요. 고추는 생략 가능해요. 팬에 기름을 두르고 계란물을 입힌 봄동을 올려 약불에서 익혀주세요. 계란물을 충분히 빼줘야 예쁜 모양의 전을 만들 수 있어요. 바닥이 노릇노릇하게 익으면 뒤집은 뒤 뒤집은 쪽도 노릇노릇하게 마저 익혀주세요. 그러면 봄동전이 완성입니다. 고소하고 적당히 아삭한 게 너무 맛있어요. 봄동 한 장 돌돌 말아서 간장 콕 찍어 막걸리와 한잔하면 금상첨화죠. 다음은 파래 무침이에요. 파래를 깨끗하게 2-3번 정도 씻어 물기를 짜놔주세요. 무를 얇게 채 썰어주세요. 볼에 파래, 무, 양파, 식초 3, 설탕 1, 소금 3분의 1, 마늘과 생강즙, 통깨를 넣고 버무려주세요. 다진 마늘과 생강은 그대로 넣으면 맛도 너무 강하고 지저분해서 저렇게 즙만 내서 사용했어요. 그러면 파래 무침이 완성입니다. 새콤달콤하고 파래 향이 입안 가득 퍼지는 게 너무 맛있었어요. 그리고 배를 채 썰어서 넣으면 더욱 맛있어요. 참고해 두세요. 마지막으로 파래 전을 해볼게요. 볼에 파래, 밀가루, 소금, 물 조금을 넣고 골고루 섞어주세요. 팬에 기름을 두르고 파래 반죽을 올려 약불에서 익혀주세요. 바닥이 바삭하게 단단해지면 뒤집어서 익혀주세요. 그러면 파래 전도 완성입니다. 바다향이 물씬 나는 게 먹을 때마다 정말 행복했어요. 저는 모양을 내려고 살짝 두껍게 했는데 얇고 바삭하게 부치면 더욱 맛있답니다. 첫 번째로 미나리 무침을 만들어 볼게요. 냄비에 물과 소금을 넣고 끓여주세요. 물이 끓어오르면 미나리를 넣었다 뺀다는 느낌으로 데쳐주세요. 데친 미나리는 찬물에 헹군 뒤 물기를 꼭 짜주세요.
미나리를 먹기 좋게 3등분 정도로 잘라주세요. 먹기 좋게 탈탈 털어준 뒤 된장 3분의 2, 고추장 2분의 1, 다진 마늘 1, 참기름 1, 매실액 1, 통깨를 넣고 조물조물 묻혀주세요. 그러면 아삭하고 향긋한 미나리 무침이 완성입니다. 된장과 고추장의 조화가 아주 끝내줘요. 다음은 미나리를 넣은 계란말이를 해볼게요. 미나리를 쫑쫑 썰어주세요. 홍고추 1개도 쫑쫑 썰어주세요. 화면처럼 칼집을 넣고 썰게 되면 굳이 많이 다질 필요가 없어요. 계란 5, 소금, 미나리, 홍고추를 넣고 골고루 섞어주세요. 팬에 기름을 두르고 계란물을 부어 골고루 펴주세요. 가장자리가 어느 정도 익으면 빈 곳에 계란물을 부어가며 천천히 말아주세요. 계란말이의 전 과정은 약불에서 조리해주세요. 그러면 향긋하고 아삭한 식감이 살아있는 미나리 계란말이가 완성입니다. 저는 케첩보다는 마요네즈를 찍어 먹는 게 더 맛있더라고요. 다음은 미나리 전병을 해볼게요. 미나리를 3cm 정도 길이로 썰고 홍고추를 쫑쫑 썰어주세요. 찹쌀가루 4, 밀가루 2, 소금 2분의 1티스푼, 물 50ml를 넣어 반죽을 만들어주세요. 반죽을 한 수저씩 깔고 그 위에 미나리와 홍고추를 올려주세요. 바닥이 살짝 노릇해지면 뒤집어주세요. 그러면 쫀득하면서 미나리의 향과 아삭한 식감이 살아 더욱 맛있는 미나리 전병이 완성입니다. 저는 예쁘게 만들기는 실패했지만 여러분은 꼭 한번 예쁘게 만들어 보세요. 다음은 오이 나물이에요. 오이를 0.2cm 정도 두께로 썰어주세요. 대파 2분의 1개는 쫑쫑 썰고 홍고추는 어슷썰기 해주세요. 오이가 잠길 정도로 물을 부은 뒤 굵은 소금 한 주먹을 넣어 30분간 절여주세요. 절여진 오이는 2번 정도 헹군 뒤 면포에 넣어 물기를 꼭 짜주세요.
팬에 기름을 두르고 오이, 다진 마늘 1, 소금 3분의 1을 넣어 5분 정도 볶아주세요. 볶은 오이를 볼에 옮겨 담아 한 김 식혀주세요. 대파, 홍고추, 참기름 1, 통깨를 넣고 조물조물 버무려주세요. 그러면 아삭아삭한 오이나물이 완성입니다. 오이나물은 담백하면서 시원한 맛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음은 식초가 들어가지 않은 오이 냉국이에요. 오이, 당근, 양파를 채 썰어주세요. 양파와 당근의 양은 입맛에 맞게 조절해주세요. 그리고 사과를 넣으면 더욱 상큼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어요. 참고하세요. 물 700ml, 소금 1, 설탕 2, 다진 마늘 1을 넣고 골고루 섞어주세요. 채 썰어 놓았던 오이, 양파, 당근을 넣고 골고루 섞어주세요. 마지막으로 통깨를 살살 뿌려주세요. 그러면 시원한 오이냉국이 완성입니다. 저는 김치볶음밥과 함께 먹는 오이냉국이 정말 맛있는 것 같아요. 다음은 오이 무침을 해볼게요. 오이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세요. 양파와 당근을 큼직하게 썰어주세요. 오이에 굵은 소금 한 주먹을 넣고 30분 정도 절인 뒤 깨끗하게 헹궈 물기를 빼놔주세요. 오이, 양파, 당근, 고추장 2, 다진 마늘 2분의 1, 고춧가루 2분의 1, 올리고당 1, 매실액 1, 통깨를 넣고 버무려주세요. 그러면 오이 무침이 완성입니다. 새콤한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식초를 넣어주세요. 다음은 단호박 조림을 해볼게요. 단호박을 반으로 자른 뒤 씨를 긁어내주세요. 단호박을 전자레인지에 2분에서 4분 정도 돌린 뒤 자르면 쉽게 자를 수 있어요.
조림에 쓰일 단호박 2분의 1개를 4등분한 뒤 다시 반으로 잘라주세요. 냄비에 단호박과 물 300ml를 넣고 5분에서 10분 정도 쪄주세요. 물엿 1컵, 물 1컵 반, 간장 1을 넣어 골고루 섞어주세요. 간장은 색깔을 내려고 사용하는 거라 입맛에 따라서 생략해 주셔도 괜찮아요. 저는 깔끔하게 먹는 걸 좋아해서 생략하는 걸 추천드려요. 단호박에 양념을 넣고 20분 정도 졸여주세요. 센 불에서 끓이다가 물이 끓어오르면 약불에서 조리해주세요. 그러면 부드럽고 달콤한 단호박 조림이 완성입니다. 이제는 식당 말고 집에서도 쉽게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다음은 단호박 볶음을 만들어 볼게요. 단호박의 껍질을 깎아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세요. 홍고추 1개를 어슷 썰고 대파를 쫑쫑 썰어주세요. 팬에 기름을 두르고 단호박, 다진 마늘 2분의 1, 소금 2분의 1티스푼을 넣고 약불에서 5분 정도 볶아주세요. 다 됐으면 불을 끈 뒤 대파, 홍고추, 통깨를 넣고 뒤적여 마무리해주세요. 그러면 단호박 볶음이 완성입니다. 애호박 볶음과는 또 다른 색다른 맛이에요. 마지막으로 단호박 샐러드를 만들어 볼게요. 냄비에 단호박과 물 500ml를 넣고 10분간 쪄주세요. 다 쪄진 단호박은 껍질을 벗긴 뒤 포크로 으깨주세요. 마요네즈 1과 꿀 1을 넣고 골고루 섞어주세요. 그러면 달콤하고 고소한 단호박 샐러드가 완성입니다. 플레인 요거트를 넣어주면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어요. 오늘은 만원으로 9가지의 반찬을 만들어 봤어요. 제 레시피가 여러분께 도움이 많이 되었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